오늘은 챗 GPT-4 나왔습니다. Powered by AI, LLM, 생성형, 랭귀지 모델인 거죠. 변호사 시험 상위 10%, 업무 생산성 혁명의 시대가 온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챗GPT가 변호사 시험 상위 10%에 해당될 정도로 합격률이 높았다고 그러죠. 더 똑똑해진 챗GPT. 성능 자체가 챗GPT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3, 여러분 대부분 3.5를 쓰고 계실 텐데, 그거랑은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패러미터를 학습해서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란 무슨 말이냐면 예측하면서 글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딥러닝 기술은요, 알파고 때 이미 나왔어요. 그때부터 AI 얘기가 나왔지만은 챗GPT에 반영된 오픈 AI의 기술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딥러닝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상호 관계를 스스로 분석해서 스스로의 단어를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 또 뭘 예를 들어야 될까요? 뭐 이구아나, 여기 나오면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란 이야기입니다. AI 분야의 주요 기술들을 보면 알파고가 2016년도에 나와서 인공지능에 어떤 충격을 준 겁니다. 이벤트를 준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학습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기학습 지도가 부각되고 GPT-2 언어 모델이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GPT-3, 그리고 이미지 기반의 AI, 그리고 이제 알파폴드까지 나왔습니다.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왔어요. 3.5하고 4의 버전 차이를 보면 파라미터가 1750억 개지만은 4는 미공개입니다. 2023년 3월에 지금 나왔고요. 토큰 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한계가 있죠. 2021년입니다. 요게 실시간성이 반영되면 이거는 이제 경계, 두려움의 수준으로 갑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결과물을 텍스트로 출력해 주는데 GPT-4는요 이미지로도 입력이 가능하고 결과물은 텍스트로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AI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업무 동향 지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가 31%입니다. 일을 할 때에 챗 GPT를 활용해서 일을 하니까 향상에 도움이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챗 GPT를 들어가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기계발 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책 5권만 골라줘. 이거를 따로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오픈된 HTML로 나온 모든 것들을 금방 가져오는 거죠. 여름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줘. 30인 이하 기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신입사원 환영 방법을 소개해줘. 수많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구글은 그거 검색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새롭게 검색하면 제로 상태에서 새로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다른 거 하면 제로 상태에서 새로예요. 근데 챗 GPT는 연관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질문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 답을 해주는 거죠. 가장 신입사원 환영을 소개해줘. 그래? 그런데 좀 더 캐주얼한 건 말이죠. 그래?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낮에 할 수 있는 걸 말이죠. 그래? 그러면 5명 이하에 할 수 있는 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졌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들도 꼭 필요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 직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가치가 낮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거해 주는 것, 직원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 직원의 업무 속도를 가속화해 주는 것 순으로 생성형 AI의 효능을 물었습니다. 이용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요, 챗 GPT의 인식력 및 대답의 정확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했더니 대체로 정확하다, 매우 정확하다, 보통이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앞으로의 영향을 미칠 거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엄청납니다. 뭐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내가 챗GPT를 아직 10시간 이상 안 써봤다. 뭐 이렇게 좀 안 맞습니다. 좀 안 맞아요. 어떤 작업에 챗 GPT를 사용합니까? 글쓰기인 거죠. 글쓰기 가장 많이 하고요. 정보 수집이 있고 번역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 대화, 이거는 아마 테스트상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사용 실태 조사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시간과 돈이 절약됐다. 기능이 간편하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나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제점 중에서 가장 우려된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저도 챗GPT 쓰는 시간이 하루 업무 시간 중에서요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납니다. 이 뒤에 책들이 있고 저쪽에도 책이 있습니다만, 네, 책을 보는 시간하고 챗GPT 보는 시간하고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정도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 예전에는 이렇게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대화 모델, 챗봇 이런 것들은 이 무식한 것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챗GPT가 만든 과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는 부정행위. 아, 입사지원서, 예, 대입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대학교의 레포트 이런 것들 구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대학들은 이미 이거 카피킬러 그 비슷한 것들을 다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직장인 생성형 AI 이용 현황 조사 했더니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 정치적으로 그냥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스레드하고 미국의 주커버그가 스레드를 만든 표면상의 명목이 뭐예요? 미국 사회의 트위터가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나는 보장하는데 왜 보수화된다고 그러냐. 그게 표현의 자유인데. 뭐 이래가지고 스레드하고 트위터하고 무지막지하게 달리고 있죠. 서로 상호 간에 최대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근거와 출처가 애매한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뭐, 이순신하고 이승만하고 어떤 관계인지 말이죠. 그러면 답변이 굉장히 황당한 답변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인터넷에는 없지만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나 인터넷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황당한 답변을 내밀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과 이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은 화해했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소설을 써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 아직 있습니다. 생성형 AI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800명에게 2023년 6월 달인 거예요. Now and Survey이고요.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높죠? 높죠. 아직도 별다른 영향 없을 거다 하는데 아직 늦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는 좀 늦어 보여요. 대한민국 생성 AI 이용 현황을 보니까 국내의 경우도 전문적인 지식, 창의성과 혁신성, 소통과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향후에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인재를 뽑을 때에 이런 거 중심으로 봐야 된다. 직장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여러분들이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에 앞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강조점을 이야기해 주면 직원들이 느낄 때도 우리 대표님 감 잡으셨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챗GPT 활용 방법 행안부에서 가이드를 냈습니다. 2023년 올해 5월 8일 자료이고요. 첫 번째, 정보 탐색 능력, 언어 능력, 컴퓨터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보고서 할 때, 필요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할 때, 뭐 초안을 작성할 때, 자료를 요약할 때, 해외 조사의 언어를 번역할 때, 요런 때 활용하면 좋다. 엑셀,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거 코드 생성 간단한 거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챗GPT 활용 방법에서 국내의 뭐 행안부에서 자료들 보더라도 아이디어를 탐색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질문 예시까지 이렇게 들어놓았어요. 국내 자료 조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정년 연장 사례와 그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알려주세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알려주세요. 이런 거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거 딥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30대 이하를 알려주세요. 그 중에서 도시 생활자로 국한해 주세요. 그 중에서 대기업 종사자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딥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에 인턴 시켜가지고 연구원 시켜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걸렸던 일들을 불과 몇 분 만에 완료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언어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보도자료 및 초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초거대 AI 공공 부분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를 목적으로 기초 보도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 계획을 참고하여 보도자료를 만들어주세요. 1. 첫 문단에는 여기 중요해요. 행사 목적과 개요를 해라.
두 번째 문단에는 세미나 내용을 해라. 세 번째 문단에는 공개 토론을 통한 세미나의 기대 효과를 넣어서 작성해라. 이렇게 일단 시켜놓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 관점에 맞게 하는 겁니다. 외부 자료 요약도 있어요. 자료 요약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자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전후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쭉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가지고 이 기사를 100자 내외로 요약해달라. 혹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를 해달라. 혹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서 동화를 만들어달라. 다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어 간 번역 문제, 컴퓨터 활용 능력 있죠?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엑셀표에 입력된 값들 중 50을 넘는 값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다 하겠습니다. Powered by AI가 나오는 겁니다. Powered by AI예요. Powered by 시스템, powered by 프로그램, powered by 캘리포니아 익숙하신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powered by AI가 되어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능력은 있지만은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powered by 아이언맨 슈트가 돼서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업무를 할 때에 powered by AI? 질문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AI로 활용해서 너는 네 업무 생산성을 높였니? 이런 식으로 3분기 혹은 7월, 8월 한 달 동안을 Powered by AI의 달로 지정을 하고 구성원들 모두가 챗 GPT를 자기 업무에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챗 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PD들도 챗 GPT 활용한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기는 해요. 그거를 써보게 만들어주고 자기 업무의 생산성이 Powered by AI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배, 3배가 아니라요. 100배, 1000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요. 요거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0배, 1000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끄집어 얻은 거거든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저작권 보호가 있는 이미지도 가져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막혀있는 이미지 있죠. 그런 것들이 열려서 가져와요. 그러면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챗GPT가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 없이 인터넷 기사, 웹사이트 글을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필요한 경우는, 제 판단에는 저작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때 이제 반영되는 거죠. 갖다 쓰면 그 블록이 암호화된 체인이 같이 움직여줘야 나중에 그것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때 그게 필요하겠잖아요. 그 다음에 NFT 아시죠? 이런 것들 기존에 나와 있던 4차 산업의 어떤 생산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더욱 중요해지고,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 블록체인 기술과 NFT, 저는 그 암호화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 이 디지털 토큰이죠. 이 두 가지의 기술은요,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하셨다가 요즘 우물하신 분들 많이 있던데, 좀 더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투자는 순전히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챗GPT가 학습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아시죠? 개인의 어떤 사소한 것들 있죠. 굉장히 그 프라이빗한 것들도 학습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두 번째, 중요 정보 유출의 문제 있죠.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국가 기관 산업들, 그 다음에 한화 방산업체들 챗GPT를 일단 막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들어오면 우리 조직 내에 오픈되지 않을 그 쫙 흡수가 된 겁니다. 전 세계의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프로그램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챗GPT에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및 안내 일부 제한 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제한입니다. 일부가 아니죠. 답변의 신뢰성, 윤리성, 편향성 이 문제 있습니다.
기존에 학습한 단어의 패턴을 분석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수 있으나 거짓된 답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행안부에서 가이드까지 줬다면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용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의 80억 인구가 이게 뭐 약하는 것은 합법화돼야 돼요. 합법화돼야 돼요를 엄청 입력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학습량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다를 떠나서 챗GPT는 많은 거,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게다가 초등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게 유튜브에도 오픈되기 때문에 극단적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을 거냐 말 거냐. 막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다 보면 어디까지 막을 거냐 이런 이야기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윤리성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쫙 나오고 총을 만드는 어떻게 어디로 데리고 가서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방대한 양의 학습 결과를 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신뢰성, 윤리성, 편향성의 문제가 나오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오픈AI의 창립 멤버로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뺐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될 정도죠.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도 제시할 수 있다.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챗GPT에는 그래서 비공개 정보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고 회사의 내부 정보를 거기다 입력해 가지고 좀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보조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챗GPT가 답변하는 것을 사실 여부 검증 없이 이용하지 말 것. 그러니까 챗GPT는 이순신과 이승만의 대화 장면을 언제든지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의 행정 절차법에 있어서 청문조항과 관련 내용을 알려줘.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멋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인 것처럼 오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검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맥락상에서 2021년 데이터상에서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2021년, 2년, 지금 3년 요 시차가 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요. 지금 13조인데 2023년까지 142조. 그러니까 10배로 늘어날 것으로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의 수많은 파생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 영어 학습 시장이었죠. 우리 전화해서 필리핀 그 대학생들이랑 헬로우, 하이, 이거 많이 했죠. 이거 많이 했어요. 그거 다 AI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수능, 그리고 초등학교 보습학원 이런 데들 있죠. 그 취미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 생성형 AI의 결과물들을 읽어주는 서비스를 연동하고 특별히 그것을 알고리즘을 학생에게 맞춰줘 해서 그 API로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 교육, 그 다음에 어린이 학원, 그 다음에 할머니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여러 가지 학습을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우리나라는 그쪽부터 지금 확 진도 나오고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AI에 쳐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AI 시장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했더니 데이터 분석 서비스 해보세요. AI 건강관리 솔루션, 최적화 및 자동화 솔루션, AI 교육 서비스, AI 컨설팅. 왜 이거 저희 지금 스터디하고 있어요. AI 컨설팅. 어떻게 하면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분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입력을 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딱 지금 이거 하세요. 그 다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건 거예요. 네, AI 컨설팅 서비스 저희도 스터디 중입니다. 개인화 서비스, 보안 솔루션 이렇게 해보셔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관련있다. AI 컨설팅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언더백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진단은 어떻게 해야 돼? 답변은 어떻게 주는 게 좋아?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가는 게 챗GPT의 강점입니다. 주의사항. 활용 가능성과 기술적 한계를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AI 활용 효과가 어디인지 살피는 것, 도입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밟고 적절한 도입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거 너무 빨리 시행했다가 지금 뭐 돈 못 벌어요, 지금. 돈 못 봅니다. 계속 상당 기간 내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 버티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부감, 반대 운동이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도 공장이 한참 생겼을 때에 러다이트 운동 아시죠? 막 때려 부시고 막 방직 공장 때려 부시고 막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법률로서 나옵니다. 우리 타다법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뜨거움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좀 준비하시면서 작게 한번 테스트해 보는 정도로,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정도로 해보시고 그 다음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했다가 돈만 잃습니다. 자, 이건 칠판 보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한 일종으로 와 있는데, 디지털 전환은요, 어떤 이야기인 거냐면,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디지털로 전환되어지는 것, 리얼리티에 있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것이 버추얼 혹은 어떤 디지털로 전환되는 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였고 이른바 4차 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DT 이야기 별로 잘 안 하죠. 대부분은 DX라고 그럽니다. 디지털 익스체인지 혹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혹은 디지털 모든 것, X 하면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 테마가 지금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관점을 보세요. 챗 GPT, 제가 powered by, 꼭 B자부터 쓰네요. powered by AI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지금은 AI 중에서 챗 GPT로 대변되지만 뭐 이렇게 MS도 만들었고 구글도 만들었고 우리 국내 네이버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은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료 버전 나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그러면 챗 GPT 나오고 어떻게 할 거냐? 1번, 일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금 7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는 챗 GPT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 직원들한테 10,000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10명이면 10만원 쓰면 되는 거고 100명이면 100만원 쓰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한 달씩은 무료로 그냥 써. 경비정산해. 그렇게 해놓고, 자, 일을 할 때에, 지금부터 우리가 일을 할 때 나한테 가져온 레포트를 포함해서 고객에게 뭔가 제출하거나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모든 거 할 때 한 달 동안에는 자기 업무에서 챗 GPT 다 써보자. 나도 쓰겠다.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하는 방식이 반드시 확인이 됩니다. 전 세계가 뜨거운 이유가요, 마케팅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좋아져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1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어디로 가냐면 고객 관계의 파워드 바이 AI예요. 고객 관계의 파워드 바이 AI. 자, 엑셀 데이터에 여러분들이 고객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입력해 놓고 엑셀 데이터를 놓고 AI에다가 최근 거래가 가장 높은 고객 10개를 골라줘.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고객들인데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제안서 한번 제시해 줘봐. 혹은 지금 대한민국의 여름 날씨이고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야. 건설회사의 여름 날씨에 우리 회사가 고객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이메일 A4 용지 절반에 맞게 써줘. 지금 나온 이슈에 맞게끔. 여름철에는 장마가 예상되는데 장마에 준비할 수 있는 건설회사 담당자가 해야 될 일 3가지만 골라줘. 그렇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메일이라도 그냥 얼른 보내보는 겁니다. 내가 이메일 백지에서 쓰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추출해서 내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드 바이 AI의 힘은 상품과 판매하는 방식, 상품 자체가 여러분이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볼펜 회사라고 한다면 이 볼펜을 판매하는 걸 좀 뛰어넘어서 볼펜을 사용하는 법을 판매하거나 볼펜을 제작하는 방법을 판매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마치 배달의 민족이 배달을 팔았다면 지금은 배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음식점 주인에게 팔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물리적인 거죠. 이거 하나를 더 만들려면 공장 만들어야 되죠. 사람 만들어야 되죠. 원가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러지만은 파워드 바이 AI 디지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원가를 들이지 않아도 뭘 팔 수 있게 돼요? 예,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팔 수 있는 세상으로 이동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IBM, HP,
미국에 있는 원가가 점점점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뭘 팔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뭐 유럽도 있네요. 보쉬 이런 데들 있죠. 바이에르, 바이에르 제약회사, 메르크, 머크 이런 데들이 약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뭘로 돈을 벌고 있는 거냐면 약을 만드는 방법을 전 세계에 팔고 있어요. 아마존도 상품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상품 파는 법을 만들어서 팔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기하급수 모델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델로 이 과정에서 지식을 발견하는 거죠. 지식과 노하우를 발견해서 고부가가치의 사업 모델로 이동해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AI 도입의 작은 시작, DT 스텝. 첫 번째, 워킹웨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만나야 소통이 됐다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구조예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지나가다 들렀어요?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아닙니다. 큐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파워드 바이 AI를 통해서 가장 타겟팅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로덕트 앤 채널이에요. 제조 만나다 이게 아니라 콘텐츠 기반의 구독,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에게 타겟팅돼서 몰리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고객 관계의 디지털 전환, 판매의 디지털 전환, 상품 자체가 콘텐츠화되고 서비스로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거 염두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에는요, 사실은 화제의 챗 GPT 경영자가 활용하는 방법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챗 GPT에게 경영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 100가지도 엄선해서요, 파일 리스트 이쪽에 있을 겁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인즈 캠퍼스가 별도의 사이트입니다.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과 자료 서비스입니다. 경영자는 즐기고 싶을 때 넷플릭스, 잘하고 싶을 때 가인즈 캠퍼스. 그래서 경영자는 경영자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해드린 가인즈 캠퍼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영상뿐 아니라 파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내일 아침에는요, 경영벙커에서는 중국의 일자리가 반토막 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인재를 확보하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수 인재가 적응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인턴 제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